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완벽한 현모양처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쨌든 원작 소설에서는 제가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그가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 이혼할 때 더 많은 위자료를 줄 거라고 쓰여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밤엔 저랑 같이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어차피 당신 마음에 둔 그 여자 만나러 갈 거 다 알아. 얼른 가버려. 나도 나만의 화려한 밤을 보내야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제 화려한 밤이 대체 어떤 건지 꼭 봐야겠다면서요. 거울을 지나치며 제 모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현모양처 스타일의 옷, 참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순한 어린 아내의 정석. 여기에 원작 캐릭터의 청순가련한 얼굴까지 더해지니 저 배신자 박무진의 죄책감을 하늘 끝까지 솟구치게 만들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입가에 걸려있던 듯의 만만한 미소를 지우고 순한 양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여보. 박무진은 재무보고서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준비해온 물건을 그의 외투 주머니에 잽싸게 찔러 넣고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밤엔 저랑 같이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될까요? 그제야 박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세한 짜증이 서려 있었죠. 이 망할 놈, 내가 내 아내라고. 겨우 이딴 작은 부탁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내야겠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순간 박무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엔 못 들어가.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곧바로 눈가에 차올랐죠. 하지만 전 정말 여보랑 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쓰레기네. 핑계 하나 제대로 댈 생각도 안 하다니. 어서 고개를 들어.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 내 눈물이 크리스탈처럼 떨어질 테니까. 놀랍게도 박무진은 정말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기묘하게 변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강인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럼 일 보세요. 혹시 일찍 끝나서 시간이 되면 그때 와요. 기다릴게요. 내 마음에 둔 그 여자 만나러 갈 거 다 아니까 걱정 마. 나도 한가하지 않거든. 오늘 밤 클럽에서 불꽃놀이 보며 춤출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화려할 테니까. 물건은 내 주머니에 넣어뒀어. 그걸 만지는 순간 넌 내 다정함과 관대함을 떠올리게 되겠지. 그리고 감탄할 거야. 아,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던 거구나.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까? 속 깊어서 마음 아프게. 마하하. 저는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박무진이 손을 들어 귀를 막더군요.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놀러 가자. 제가 이 막장 재벌 소설에 빙의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원작의 저는 그저 조연일 뿐이었죠. 여자 주인공은 윤서하였습니다. 그녀는 꿈을 쫓겠다며 남자 주인공인 박무진과 헤어진 후 유학을 떠났고 박무진은 홧김에 미천한 가문 출신의 조연인 저와 결혼했습니다. 원작의 저는 박무진을 지독하게 사랑했고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기 위해 약을 타거나 윤서아가 보낸 이메일을 몰래 삭제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결국 윤서아가 돌아온 후에는 그녀를 모함하고 상처 입히다가 견디다 못한 박무진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박무진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의 돈은 사랑했죠. 원작 소설에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원작의 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죄책감 때문에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기로 했다고.
안타깝게도 원작의 제가 너무 밉상짓을 한 탓에 박무진의 인내심이 바닥나 결국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지만요. 제게는 너무 적은 돈이었죠. 그래서 지난 3년간 저는 얌전히 제 분수를 지켰습니다. 소란 피우지도 질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와 여자 주인공이 다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래야 박무진이 제게 더 큰 죄책감을 느낄 테고 이혼할 때 저는 2배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새로 산 나쁜 여자 스타일의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말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미니스커트, 망사 스타킹에 가터링, 앵클부츠. 잘 익은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에 풍성한 웨이브 헤어까지. 이 모습은 남자는 못 쓰러뜨려도 모든 여자들의 마음은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멋진 언니들과 신나게 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검은색 코트와 새로 산 명품백을 들고 신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것은 차갑게 굳은 얼굴의 박무진이었습니다. 그가 문 밖에 서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있었죠. 금태 안경 너머로 스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문을 열자마자 이 재수 없는 놈을 보다니 문밖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 마음까지 시려왔습니다. 저는 가슴 앞쪽으로 코트를 여미며 이 현모양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필사적으로 가렸습니다. 오늘 밤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박무진은 제 옷차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몸을 기울여 집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으며 그가 말했죠.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거절했어. 결혼 3년 만에 당신이 처음으로 한 부탁인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군. 손에 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전부 제 친구들의 독촉 전화였죠. 이거 완전 내 꾀에 내가 넘어간 거 아니야?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꼴이라니.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박무진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 작은 포장지를 빤히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멍청한 입을 한 대 치고 싶다. 박무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자백하는군.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잘못이야. 결혼 3년 동안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 저는 테이블 모서리까지 밀려나 몸이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 치맛단이 말려 올라가며 다리가 더 드러났죠. 박무진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당신 능력 부족인 거 이해해요. 어쨌든 윤서아를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녀가 당신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박무진의 얼굴이 솥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재킷, 조끼. 그의 손이 벨트 버클에 닿았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맙서사, 오늘 약을 얼마나 잘못 먹은 거야?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봤습니다. 윤서아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저는 그녀를 수없이 봤습니다. 박무진의 휴대폰 속에서 마치 설산의 꽃처럼 고고하고 귀하게만 보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무진의 몸에는 하얀 셔츠 한 장만 걸쳐져 있었고 그의 손은 어느새 제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무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지? 그가 몸을 살짝 뒤로 빼자 저는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서 구경할 준비를 했습니다. 윤서하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직접 왔어요. 설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도어록 비밀번호가 아직 내 생일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박무진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3알의 비꼼, 3알의 조롱, 그리고 4알의 냉소가 어렸죠. 쓰레기 같은 놈, 신혼집 비밀번호가 전 여친 생일이라니.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런데 박무진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저는 반사적으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죠. 그가 입을 가리고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웃음을 참는 것 같았죠. 아, 지문으로도 열려서 비밀번호 바꾸는 걸 깜빡했네. 알려줘서 고마워. 이따 바꿔야겠다. 윤서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진 씨,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예약해뒀어요. 오늘 저녁 저랑 같이 먹어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진 씨가 옛 친구랑 회포 좀 푸는 거, 언니는 괜찮으시죠? 어디서 녹차 향이 진동을 하네. 다행히 난 괜찮아. 헤헤. 하지만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촉촉한 눈빛으로 박무진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고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편. 싫어. 박무진이 제 말을 자르고 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윤서하 씨, 내 성격 까다로워서 옛 친구 같은 거 없어. 회포 풀 일도 없고. 오늘 밤은 내 아내랑 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은 미국인 아니었나? 남의 사적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나 보군. 윤서하가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전 한국인이에요. 미국 국적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 취득했나? 윤서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디 여기서 나가주시죠. 박무진은 고개를 숙여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점차 부드럽게 변했죠. 그 모습이 윤서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가지 마요. 이건 오해예요. 두 분 빨리 화해하고 저를 쫓아내야죠. 박무진이 다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이 즉시 반짝였죠. 저는 서둘러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윤서하 씨 상태 좀 보러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날씨도 추운데 옷도 얇게 입었던데. 감기 걸릴까 봐 걱정되네요. 저렇게 큰 어른이 추운 줄도 모르고 얇게 입었다면 아파도 싸지. 그는 옷을 다 입고는 바닥에 있던 제 코트를 주워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가자. 어딜요? 데려다 줄게. 클럽 가서 춤추고 불꽃놀이 보러. 등골을 타고 한 줄기 냉기가 흘렀습니다. 나를 놀리는 건가? 당신이 언제부터 클럽에 다녔다고. 이 동네에 주혹이라는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는데. 맙서사, 설마 날 거기로 데려가는 건 아니겠지. 박무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차 키를 흔들었습니다. 가자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 가고 싶지 않아요. 박무진이 인내심 있게 물었죠. 왜? 얌전한 집 딸은 클럽 같은데 안 가요? 박무진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옷차림으로 그런 말을 하니 설득력이 하나도 없네. 조선시대 사람보다 더 보수적이군. 안 가고 싶다고. 그냥 여보랑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단 말이야. 사실은 당신이랑 가기 싫을 뿐이지만요. 박무진이 고개를 숙여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선택지를 2개 주지. 하나, 얌전히 따라온다. 둘, 내가 안고 간다. 제 얼굴의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한 번으로 할게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박무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 안의 디스플레이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죠. 박무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진 씨, 나 너무 추워요. 윤서하였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가녀린 목소리는 여자인 제가 들어도 마음이 약해질 정도였죠.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무진 씨,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돼요? 저는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 역할을 연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무진은 가볍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단한 양반이네. 10년 묵은 어장도 이렇게 단칼에 끊어내다니. 정말 냉정한 사람이군.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저는 박무진이 손쓸 틈도 없이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무진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눈빛은 좋지 않았죠. 윤서하의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무진 씨, 지난 3년 동안 나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고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답장해주지 않았죠. 당신은 차갑고 무정했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학업을 마쳤어요. 3년 내내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거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내 뒤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무진 씨,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무진 씨 은하 지금 한강대교에 있는데 나 보러 와줄래요? 죽음으로 협박하는 건가? 박무진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죠. 저는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상처받은 당신의 공주님을 위로해줘야죠. 박무진이 다시 저를 쏘아보더니 윤서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전화를 다시 끊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주아야, 다 왔어.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블루 티어스라는 간판이 밤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 정말 멋지네요. 박무진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려. 저는 꼼짝도 않고 버텼습니다. 박무진이 몸을 숙여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주아야, 내가 안아서 내려주길 기다리는 건가? 저는 번개처럼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박무진은 제 손을 잡고 블루 티어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죠. 무대 위 밴드는 도망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고 조명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절친, 마니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세계에서 저는 패션 블로거였고 책 속으로 들어온 후에도 같은 일을 계속해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죠. 마니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중성적인 스타일로 키가 178cm에 달해 마치 시크한 미소년 같았죠. 우리는 자주 교류했습니다. 저는 박무진이 제 계정을 볼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의 휴대폰에는 금융, 정치 뉴스 앱 외에는 운동 관련 앱뿐이었고 짧은 동영상 플랫폼 앱조차 깔려있지 않았으니까요. 마니도 저를 발견하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너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나야. 마니가 저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왔습니다. 약속 어긴 배신자. 안 온다며. 언니, 제발 오지 마. 내 쓰레기 남편 옆에 있단 말이야. 내 이미지 무너뜨리지 마. 마니가 멈칫하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더더욱 가서 구경해야지. 박무진이 제게 바싹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랑 메시지해? 여자친구요. 어디선가 바 직원의 조끼를 구해 입은 마니가 음료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두 분, 뭐 주문하시겠어요? 박무진은 차가웠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소다 한 잔요. 감사합니다. 마니는 외계 생명체 보듯 그를 쳐다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는요? 생오렌지 주스 한 잔. 괴물 2마리네. 박무진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마시고 싶으면 술 좀 마셔도 될 내가 지켜줄게. 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는 평온한 상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저 술 진짜 못 마셔요. 한 모금만 마셔도 쓰러져요. 사실 저는 술로 장정 한 테이블을 이겨본 적도 있었죠. 마니는 제 표정을 보고는
역겹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걸어가면서 메시지를 보냈죠. 너 연기 진짜 잘한다. 이해가 안 되네. 그 남자랑 너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 잘생겨서 결혼한 거야? 제 IQ로는 마니에게 비니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녀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가 밤에 잘해. 마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죠. 그건 정말 귀하고 희귀한 장점이긴 하지.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꺼져. 저와 박무진은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지루했죠.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졸 뻔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 남녀가 시끄럽게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루하게 힐끗 쳐다보다가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윤서하,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리려던 거 아니었어? 왜 여기에 나타난 거야? 박무진이 보면 안 돼.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무진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여보, 나 어지러워요. 제가 실수로 힘을 너무 세게 주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소파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무진이 재빨리 제 허리를 받쳐주었죠. 윤서하와 그 일행이 우리 자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박무진이 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자기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양손을 짚었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요. 주아야. 네. 그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박무진은 저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 줄 알고 신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바 안쪽 깊숙이 데려갔습니다. 윤서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 무리의 중심에 있는 그녀는 조금도 상심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무진은 어두운 구석에 서서 저 시끌벅적한 무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사랑하던 연인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하는 코트를 벗고 한 남자와 함께 무대로 올라가 밴드와 무언가 상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쥐엄한 파티의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대 위, 선남선녀는 눈부시게 빛나며 바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관능적인 춤, 유혹적인 눈빛, 은밀하게 맞닿는 몸,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댄스 파트너에게 내어주는 듯 했습니다. 환호성은 점점 커지고 분위기는 초 단위로 뜨거워졌습니다. 오직 박무진만이 세상과 단절된 듯 처량한 고독감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가 너무 안쓰러워서 차마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박무진이 제 손을 다시 꽉 잡고는 멍하니 있던 저를 끌고 인파 속으로 파고들어 맨 앞줄에 섰습니다. 한창 신나게 춤을 추던 윤서하는 박무진을 보자마자 미소와 동작이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무진 씨. 그녀는 댄스 파트너를 내버려 두고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와 박무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피했습니다. 무진 씨, 내 설명 좀 들어봐요. 그래, 말해봐. 윤서하는 그가 정말 들어줄 줄은 몰랐는지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날 거절해서 너무 슬퍼서. 친구들이 기분 풀어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던 저는 어째서인지 그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박무진은 절대 술 안 마시는데 당신이 그를 여기로 꿰어낸 거죠? 내 무진 씨를 빼앗아간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사이까지 망치려는 거예요?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사람을 물어뜯어요? 제가 반박하려던 순간 윤서하가 옆 사람의 술잔을 빼앗아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아, 차가워.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서 어째서 이런 얄미운 소리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 화장은 워터프루프였죠. 박무진이 윤서하를 밀쳤습니다. 윤서하, 너 미쳤어. 그녀가 밀려나 비틀거리자 함께 온 일행이 즉시 몰려와 박무진을 위협했습니다. 너 지금 누굴 민 거야? 손모가지가 나만 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여자를 때리다니 남자도 아니야. 서하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런 꽃뱀 때문에 손을 대? 저는 박무진이 건네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다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들아, 무서워 마라. 이 아빠가 널 지켜주마. 마니와 그녀의 친구들도 달려왔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마니가 제 앞을 막아서서 살벌한 기세로 상대편을 쏘아봤습니다. 주아야, 무서워 마. 우리 삼남매 다 격투기 배웠어. 이런 애들 때리는 건 애들 장난이야. 양쪽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격렬하게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바 사장님이 황급히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소리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가게는 경찰서랑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싸우면 3분 안에 경찰 옵니다. 윤서하가 눈물 어린 눈으로 박무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가 밀었던 곳을 짚고 있었죠. 무진 씨, 예전에 당신은 항상 내가 연약하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한테 손을 대네요. 박무진은 그런 위선적인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아에게 술을 뿌렸어. 윤서하, 난 한 번도 꽃을 아끼고 옥을 귀히 여기는 그런 남자인 적 없어. 난 내 사람만 챙겨. 그럼 전 이제 당신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넌 오래전에 남이 됐어. 윤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진 씨, 우리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나도 알고 싶네. 저 두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된 걸까? 저는 이유를 몰랐고 윤서하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까요? 박무진. 박무진이 답했습니다. 내가 보낸 이메일, 내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 편지에서 넌 내가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고 했지? 하지만 메일을 보내고 나서 넌 뭘 했지? 내 메일 주소로 내 SNS 계정을 찾았어. 넌 파티에 가고, 레이싱을 하고, 다른 남자들의 구애와 찬사를 즐겼더군. 내 삶은 그렇게 다채로운데 왜 내 앞에 와서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하는 거지? 저는 순간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제가 모든 이메일을 차단했었죠. 윤서하가 귀국하고 나서야 박무진은 그 편지들을 읽게 됐고 3년간 끊이지 않은 절절한 내용에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만났고 말썽을 부리는 저를 함께 처리했죠. 그 때문에 박무진은 윤서하의 미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메일들은 박무진의 그리움을 깨웠고 그를 미치게 만들어 그녀의 현재 생활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었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조용히 찾아보기만 했고 그 결과 자신과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시련의 아픔으로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마치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고 있었으니까요. 윤서하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무진 씨, 내가 잘 사는 게 보기 싫어요? 아니면 내가 비참해져야 당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해명할수록 불리해질 뿐이었습니다. 박무진은 그 사실을 잘 알기에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상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소 귀의 경 읽기군.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고 곧바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윤서하가 또 술을 뿌리지 않게 조심해야 했죠. 박무진이 손을 뻗어 저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하, 오늘 밤 내가 주아를 여기 데리고 온 건 그냥 놀러 온 거야? 널 만난 건 우연일 뿐이고. 마침 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군. 우리 사이의 감정은 내가 미국에 가겠다며 나한테 헤어지자고 강요한 그날로 끝났어. 난 널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옛 이야기를 곱씹을 생각도 없어. 그리고 내가 방금 한 말 그대로 돌려주지. 부디 나와 내 아내 사이의 감정을 일부러 망치려 들지 마. 말을 마친 그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윤서하의 일행 중 한 남자가 영웅 행세를 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가? 똑바로 말하고 가. 마니가 그를 밀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 핥아주는 꼴 좀 봐라. 걔가 널 보면 저라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너 그 말 다시 해봐, 이 기집애야. 바 사장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윤서아가 울면서 박무진을 막아섰습니다. 무진 씨, 가지 마요. 그녀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면 우리 사이는 이걸로 끝이에요. 박무진은 저를 감싸 안고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지나쳐 갔습니다. 박무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뒤쪽의 소란이 점차 사라지고 바의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건조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윤서아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박무진을 실망시킨 것은 그녀가 그보다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 저 역시 그녀와 똑같은 위선자였으니까요. 박무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주아야,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어? 무슨 약속이요? 박무진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앞으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 일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날 속이지는 말아줘. 그럴 수 있겠어? 사실 박무진은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넓은 고층 아파트, 고급 세단, 매달 1,500만 원의 용돈.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부부의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는 제가 전생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단지 조금 차가웠을 뿐. 만약 제가 소설을 읽고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편견과 그가 나중에 저와 이혼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와 이렇게까지 대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윤서아를 거절했고 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죠. 이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적대감은 구름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죄책감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구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박무진이 진심으로 제게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흑흑. 저는 죄책감에 제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 누구요? 아까 우리한테 술 가져다 준 사람.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 애는 제 친구예요. 여자애인데 그냥 옷을 좀 중성적으로 입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영상 블로거로 활동하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덧붙였죠. 하지만 제 계정 이름은 묻지 마세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박무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질문을 바꾸지. 주아야, 예전 옷 스타일이 좋아? 아니면 지금이 더 좋아?
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넌 뭘 입어도 예뻐. 하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입었으면 좋겠어.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에 타자. 집에 가요. 아니. 불꽃놀이 보러 데려다 줄게. 불꽃은 강가에서 터졌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저는 쏜살같이 달려나가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차지했죠. 저는 뒤돌아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빨리요. 그때 다리에 부드러운 털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제게 몸을 비비고 있었죠. 리트리버가 고개를 들고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순식간에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박무진이 다가와 손에 든 담요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개 좋아해?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청요. 특히 이런 큰 개들. 바로 그때 첫 번째 불꽃이 밤하늘로 쏘아 올려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유성처럼 금빛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흥분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외쳤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박무진이 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 속에서 순간 몇 초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축복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주아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최근 박무진의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주말에는 대부분 교회의 별장에서 쉬었죠. 그를 만나려면 제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 밥을 챙겨주고 옷을 가져다주고 온갖 안부를 물으며 호감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에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헬스를 하고 장을 봐서 밥을 해주고 오후에는 혼자서 일을 처리했죠. 그는 제 식사와 수면, 쇼핑 택배까지 챙겨주었지만 한 번도 저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밖에서는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다니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연휴가 끝나고 박무진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틈틈이 안부 전화를 했으며 저녁에도 예전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을 녹인 것은 퇴근길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 길이 멀어져도 기꺼이 사다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무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신나게 현관으로 달려가 그를 맞이했죠. 왔어. 내 꼬치구이를 들고 왔어. 그의 왼손에는 꼬치구이 봉투가, 오른손에는 작은 이동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동장 안에는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죠.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개는 누구네 개예요? 우리 집. 박무진이 이동장을 열자 아기 강아지가 조심스럽게 걸어나와 제 발치로 왔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집에서. 개 키워도 돼요? 주황빛 조명 아래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바쁠 때도 있으니 이 아이가 집에서 너랑 놀아주면 나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아기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강아지의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죠. 흑흑흑. 드디어 나만의 강아지가 생겼어. 박무진이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생긴 기쁨에 빠져 그의 감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기 골든 리트리버와 놀고 있을 때 마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신나서 강아지가 생겼다고 자랑했지만
그녀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다급했죠.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영상 플랫폼 들어가 봐. 누가 너 저격하는 글 올렸어. 저는 강아지를 안고 휴대폰을 꺼내 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영상 플랫폼. 50만 팔로워를 가진 동쪽의 양이라는 계정이 제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돈에 눈이 멀어 남의 감정에 끼어들어 재벌가의 시집간 여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증거까지 첨부되어 있었고 글은 마치 실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신랄했죠. 댓글창은 온통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옷 입는 것만 봐도 제대로 된 애는 아닌 줄 알았지? 전형적인 상간연애. 헐, 이런 사람이었어? 팔로우 취소한다. +1, 언팔합니다. 저는 즉시 해명 영상을 만들었고 제 팬들도 해명을 돕기 위해 글을 공유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제3자가 남의 남자를 빼앗은 막장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해명 영상에는 관심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론을 조작할 팀까지 고용해 저 같은 개인 크리에이터를 고개도 못 들게 짓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동쪽의 양은 윤서아의 사진을 공개했고 여론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청순하고 우아한 게 진짜 선녀 같네. 저 화려하고 천박한 애랑은 차원이 다르다. 한쪽은 선녀, 한쪽은 콜걸. 저 남자는 눈이 멀었나? 여신을 버리고 저런 여자를 선택하다니? 아마 잠자리 기술이 더 좋았나 보지? 저는 순식간에 5만 팔로워를 잃었고 많이도 덩달아 피해를 봤습니다. 상간녀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 너도 상간녀겠지? 당연하지, 유유상종. 많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아야, 어떡해. 조직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규모가 큰 미디어 공격에 직면하자 게다가 진실에는 관심 없이 가십거리를 즐기는 이 사회에서 저는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대형 계정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지만 예전에는 저를 언니라며 살갑게 부르던 사람들은 이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아예 차단해버렸죠. 마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주아야, 빨리 실시간 검색어 1위 봐봐. 그거 내 남편 아니야? 저는 서둘러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무진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윤서아와 헤어진 시점, 저와 소개팅으로 만난 시점, 그리고 결혼한 시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동시에 짧지만 단호한 글을 덧붙였죠. 저와 주아 씨의 결혼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그 누구의 비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무진 회사의 공식 계정 역시 이 글을 공유하며 저를 태그했습니다. 전설 속의 박 회장님 사모님이시군요. PS, 저희 법무팀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회사 제품 모델로 활동하는 유명 연예인들, 모두 A급 스타들 역시 차례로 글을 공유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네티즌들은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의 양을 욕하며 이놈 전문적으로 가짜 뉴스 퍼뜨리더니 이번엔 제대로 임자 만났네. 법정에서 보자 친구야. 지나가던 행인입니다. 흑흑. 완전 소설 찍고 나온 현실판 재벌 총수네. 아내 지켜주는 거 너무 멋있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팬들도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제일 먼저 글 공유했어요. 계약 연장 고려해주세요. 사장님 부인이 팔로워가 겨우 10만이라니 격이 안 맞잖아요. 다들 빨리 팔로우해요. 사모님 예쁘고 센스도 좋으신데 코디랑 메이크업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박 회장님 같은 남편 찾는 법을 더 배우고 싶어요. 사모님, 강에 열어주세요. 제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많이도 덩달아 빛을 봤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렸죠. 맙서사, 이런 팔로워 폭풍은 처음 봐. 주아야,
내 남편 진짜 대단하다. 저를 차단했던 대형 계정들까지 슬금슬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언니 휴대폰에 오류가 있었나 봐. 왜 자기가 차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어련하시겠어? 애들 속이는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와 박무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는 커다란 통유리창 옆 안락의자에 앉아 얼굴에 책을 덮고 나른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박무진은 책을 치우고 손을 뺐습니다. 내가 널 끌어들였어. 너의 작은 세상을 어지럽혔지? 예전의 그 거리감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달려와 박무진의 슬리퍼를 물고 그의 바지를 긁으며 안아달라고 졸랐습니다. 박무진은 녀석을 몇 초간 내려다보더니 발을 빼서 피했습니다. 방으로 데려가. 좀 자고 싶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얼굴.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아파왔습니다. 왜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가 화난 걸까? 저는 아기 골든 리트리버를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됐죠. 뉴스를 보니 윤서한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윤서한의 집안은 그녀가 조태호와 약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태호는 원작의 서브 남자 주인공이었죠. 반면 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광고 협찬을 원하는 브랜드들이 줄을 이었죠. 저는 전부 거절하고 새로운 영상 하나만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 강아지 생겼어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점심때 박무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깡충깡충 뛰며 그를 맞이하러 나갔죠. 여보, 왜 벌써 왔어요? 뭐 사왔어요? 저는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와,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고마워요, 여보. 저는 케이크를 들고 즐겁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제 발 주변을 맴돌며 식탁까지 따라왔죠.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요즘 나 살쪘어요. 여보, 나 헬스장 데려가 줘요. 박무진이 맞은편에 앉아 제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는 아주 가볍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아야, 우리 이혼하자. 이 집은 내가 오래 살았으니 너 가져. 난 오늘 나갈게. 다른 재산들, 집이나 차 같은 건 내가 원하는 거 골라. 얼마든지 괜찮아. 내 저축은 많지 않지만 그것도 전부 너에게 남길게. 지금 너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 이혼 사실은 1년 정도 비밀로 할 수 있어. 그동안 자유롭게 연애해도 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 혼자 끙끙 앓다가 잠 못 자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줄 능력은 돼.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았죠. 우리 이혼하자.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닦아도 멈추지 않았죠. 윤서아가 약혼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결혼식이라도 망치러 가려고? 박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어. 믿을 줄 알고. 저는 케이크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아까워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럽게 울며 케이크를 끌어안고 방으로 달려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엉엉 울었죠. 옆자리 매트리스가 푹 꺼졌습니다. 박무진이 앉아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주아야, 울지 마.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그가 한숨을 쉬며 일어나려 하자 저는 몸을 뒤집어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그의 셔츠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혼 안 해. 박무진, 똑똑히 들어. 윤서하랑 다시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신이 감히 이혼하면 내가 당신 회사 정문 앞에서 목매달아 죽을 거야. 당신은 평생 나랑만 살아야 해. 박무진은 부드러운 침구 위에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베갯잎 덕분에 그의 수려한 얼굴은 더욱 돋보여 보는 사람의 숨을 멎게 할 정도였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아야, 넌 항상 나랑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하길래 내가 대신 말해준 것뿐이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쳤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그의 얼굴에 마구 입을 맞추고 어깨를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침대 아래 있던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멍멍멍 짖으며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죠. 그래, 착하다 우리 강아지. 힘을 얻은 저는 박무진의 허리띠로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집히며 제가 그에게 거꾸로 눕혀졌습니다. 박무진의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이혼 안 해, 평생 너랑만 있을게. 저는 항상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재벌 남편이 필요했고 저는 뜬 소문을 막기 위해 명목상의 아내가 필요했죠. 제게 결혼은 그저 사회적 상태의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주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사무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서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미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귀찮은 여자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 사온 음식이었죠. 고작 값싼 도시락 몇 개로 제 마음을 얻으려는 야심찬 여자. 그녀는 불쌍한 척 연기도 잘했습니다. 제가 미간만 살짝 찌푸려도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깨물었죠. 좋습니다. 제가 그녀를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라고 믿게 내버려 두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모든 불쌍한 연기 뒤에 그녀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에 기묘한 쾌감이 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알아차린 것은 새해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여보, 오늘 밤엔 저랑 같이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이 망할 놈, 겨우 이딴 작은 부탁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내야겠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불쌍한 아내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나갈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불을 쌓기 위한 도구? 돈 찍어내는 기계? 아니면 그저 그녀의 만족을 위한 장난감이었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저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주아를 제 아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찡그림, 입꼬리, 곁눈질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아, 그녀는 정말 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녀는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이구나. 저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남았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만 감으면 주아가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초승달처럼 눈을 휘며 저를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말 여보랑 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요. 이 망할 놈,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저는 벌떡 일어나 찬물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몰아달라고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샌드백을 미친 듯이 쳤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은 아프고 주먹은 마비되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요. 그녀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왜 저는 계속 그녀에게 닿고 싶은 걸까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 그녀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저도 이 모든 고통을 끊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뒀죠. 하지만 그날 밤 주아는 짧은 검은 드레스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이브 머리를 한 채 반짝이는 눈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처럼. 이 망할 여자, 그 꼴로 어딜 가려는 거야? 어디 가려고?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클럽 가려고요. 예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야하게 입어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녀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또 떠나려 해서 화가 난 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그녀를 꽉 붙잡고 어디에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서아가 나타났습니다. 한때 제 청춘의 전부였던 여자가 지금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밤의 달빛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제 앞에 서 있었죠. 무진 씨, 가지 마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서하야. 넌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지만 이제 그 세상은 무너졌어. 저는 몸을 돌려 주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서하의 넋 나간 시선 속에서 저는 손을 뻗어 제 형편없는 연기자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을 말해줄 때까지 그녀 곁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주아는 제 품에 웅크리고 있고 긴 머리는 따뜻한 시냇물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고 옅은 분홍빛 입술은 무언가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는 듯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제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상관없어. 내가 날 사랑하든 아니든 널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주아야, 사랑해. 3년 후. 거실에서는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오리 모양 쿠션을 물고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립니다. 소파 구석에는 주아가 쿠션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배는 제법 불러왔고 손으로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죠. 아가야, 아빠가 또 저녁 시간 늦네? 오늘 밤에 엄마가 아빠 소파에서 재워버릴까? 저는 현관에 서서 여전히 차 키를 든 채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습니다. 어허, 소파에서 자라고. 감히. 저는 조용히 다가가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주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앗, 언제 왔어요? 당신이 나 소파에서 재운다고 말할 때.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진지한 척했습니다. 주아가 입술을 깨물고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며 쿠션을 고쳐 안았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누가 진짜 당신을 소파에서 재우겠어요.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등에 제 손가락이 닿았죠. 다시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7시 전에는 꼭 집에 올게. 알았지?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녀가 작게 웃으며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머리가 아기 고양이처럼 비벼댔죠.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즉시 소파로 뛰어 올라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멍멍 몇 번 짖었습니다. 꼬리를 어찌나 세게 흔드는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밤에 저는 몸을 뒤척여 주아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커졌고
잠옷 아래로 드러난 부드러운 곡선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들려요. 주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네. 저는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작지만 분명한 태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제게 알리고 있었죠. 우리의 첫 아이. 아기가 뭐라고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죠. 아빠 빨리 집에 오라고, 안 그러면 엄마가 아빠 소파에서 재울 거라고 하네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너랑 엄마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약속. 아이의 첫 번째 생일. 주방은 갓 구운 케이크의 향긋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이는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커다란 리본 2개를 묶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케이크를 빤히 쳐다보고 있죠. 아빠, 케이크는요? 저는 케이크를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단다, 우리 공주님. 자, 촛불 불자. 주아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반짝이던 촛불이 꺼지자 방 안은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우리 아가, 생일 축하해. 아이가 깡충 뛰며 손뼉을 치고 입을 활짝 벌리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찾아 헤매던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주아와 아이를 안고 침대에 누워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옛날에 예쁜 공주님이 살았단다. 엄마처럼 예뻤어요. 아빠,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처럼 예뻤지? 주아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주아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피곤해요. 저기, 당신 생각엔 아기가 당신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잠든 작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널 닮았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고집세고 완고한 것까지 너랑 똑같아. 주아가 킥킥 웃으며 제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주아야. 네. 나에게 가족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주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었죠. 당신도요. 내 곁에 머물러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작은 방, 창밖의 바람소리는 축복의 말처럼 속삭이고 따뜻한 조명은 우리 세 사람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